여러분은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병을 괴롭혔던 장군의 부인이 결국 남편을 구속까지 시켰네요. 박찬주 육군대장이 갑질 의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다가 그중에서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13년 만에 구속된 대장으로 군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됐는데 근데 누구한테 얼마나 받은 겁니까? 네,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어떤 특정 민간 업체가 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대가를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은 건데요. 군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민간 고철업자였어요. 고철업자와 박 대장 사이에 돈 거래 정황을 일단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오간. 근데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권을 따내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실제 이 업자가 이 부대에 입찰권을 따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박 대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속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예. 하지만 박 대장은 관련 의혹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기 브로커도 아니고 고철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니요. 박 대장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조사받을 때만 해도 이 건이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질 논란은요. 저 때 말끔하게 소명이 된 건가요, 백 기자? 네, 일단 군검찰은요, 박 대장이 공관병 갑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는 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피해 공관병들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박 대장이 형사 입건될 당시에 적용됐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가 현역 대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서 조사 중에 나온 뇌물수수 혐의를 앞세운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계속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관병 얼굴에 전까지 던져서 모두를 경악했던 박 대장의 부인, 이분은 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은 수사를 받고는 있는데요. 박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인 신분이라서 군 검찰의 수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행위도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박 대장은 구속돼서 지금 여기 광화문에서 가까운 용산에 계신 것 같은데 표정은 지금 어떻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박 대장이 한 오후 6시경에 이제 군사법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예. 당시에 이제 헌병대 차량으로 이동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용산 국방부 내에 있는 거기에 이제 군 구치 시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일단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이제 취재진을 피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나갔는데 머리서 보니까 좀 입을 표정을 굳게 다물어 처음에 이제 검찰에 나올 때만 군 검찰에 나올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자신에 찬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입을 굳게 담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군 검찰 출석 당시에는 주차 의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땠다고 하나요? 그거를 의식했는지 어제 법원에 올 때는 일단은 박 대장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걸로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뭐 구속을 예감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주차 의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예 차를 안 갖고 온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그 갑질 이미지를 의식해서 운전을 스스로 해서 왔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알고 보니까 군 관계자들이 미리 주차할 장소까지 마련해두고 나중에 운전도 주차도 되게 애매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지하는 셀프 주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예 차를 갖고 오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역 사성 장군의 구속 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흔할 일이 이게 아니죠. 아니 그럼요. 사성 장군 구속은 정말 이 본인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 2004년 5월에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바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 사성 장군 구속은 13년 만에 역대 두 번째인데요. 앞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군검찰에서 여론을 좀 너무 의식해서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고철로 인해서 돈을 받은 게 잘못됐죠. 그렇지만 이 공관병 갑질 수사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그 별건으로 이렇게 사실상 망신 주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일부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역대 두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보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등병으로 혹시 내려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이를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일단 휴직 상태가 돼서 당분간은 현역 신분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이등병으로 강등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도 나온 바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이등병 강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해당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등은 최대 1계급만 가능해요. 그래서 박찬주 대장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강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박찬주 대장 본인이 육군 내 서열 3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위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3명이 없으니까.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실까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자, 퇴역한 뒤 받게 될 엄청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것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처벌 수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정상 전역을 했다면요, 그렇게 받게 될 월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군인 연금과요, 장관급 장교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보훈 특혜 등이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요, 연금의 절반이 깎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요, 연금 삭감의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등 예비역 대장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예우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장은요, 법 개정으로 뭐 피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실제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군 장성들이 있었죠, 문앵커.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군 창군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예, 그렇죠. 갑자기 수군에서 백의종군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이고, 창군 예. 이래는 장성이 이등병으로 강등한 사례가 총 8번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최초는 이제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일명 윤필홍 사건이 당사자인데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을 권좌에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엔 윤필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 3명이 옥살이를 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군복을 벗었는데요. 결국 이들의 쿠데타 혐의는 40년이 지난 후에 무죄로 밝혀졌는데 윤 사령관이 쿠데타 혐의를 받은 내막은 이래요. 72년도에 이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과 술자리에서 네네. 이제 뭐 립서비스를 한 거죠. 각하 즉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쿠데타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술이 문제네요. 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정승화 대장이 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에 체포되면서 김재규 내란기도 방조 혐의로 군적을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전역이 됐습니다. 최고 계급인 대장이 이등병이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인데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정승화 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받을 때마다 내가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실을 몰랐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네. 말했는데요. 결국엔 정승화 대장은 81년 3월 사면 복권됐고요. 97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대장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도 억울한 이등병 전역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드라마 제5공학을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네. 요즘에 계속 재방되던데 대표적인 게 12.12 사태 당시에 수도경비 사령관으로서 신군부에 맞섰던 장태환 소장입니다. 장태환 소장은 당시에 쿠데타에 협력하라는 신군부에게 전화 걸어서 호통을 친 일화로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장태환 소장은 이등병 강등과 옥살이뿐 아니라 가족들이 또 잇따라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가족사를 겪었거든요. 당시에 이 장태환 소장의 아버지는 TV를 통해서 장태환 소장이 보안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뒤에 매일 술에 의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80년에 작고를 했고요. 또 서울대 자연대에 수석 입학을 한 아들이 있었는데 82년에 낙동강변 야산의 할아버지 산소 옆에서 또
꽁꽁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장 수장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 386 세대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12 쿠데타를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장 소장은 지난 2010년에 사망을 했고요. 2년 후에 이 장태환 소장의 부인도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야말로 정말 비극의 가족사였습니다. 12.12 사태 당시에 장태환 소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명하게 탔더니 통장님 피부당해 갔다. 이렇게 탔대가지고 그래서 지가 확 나가서 통장님 공간에 전화를 딱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경호대회가 이제 팀대회가 딱 나오더니 촬영하니 통장님 피부당했습니다. 부대 출동전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바로 APC하고 이제 병력을 통장 공간으로 우선 급발시켰죠.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해병대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고의해가지고 마이크로버스에서 안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헌병이 왜 나오고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가면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이등병 강등 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논란 정치권으로 번졌던 건데요. 그때 네.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난 2012년이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모교죠 육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사열을 받았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됐는데 당시 이제 민주당 최고위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명예가 생명인 장교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더구나 이등병으로 강등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열을 받았냐. 이거는 국가 기강 문란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임명진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 대통령은 이등병이다 분명히. 근데 이등병으로 간등됐는데 어떻게 육사 생도한테 사열을 받았냐. 이거는 거의 역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예가 나왔던 이유가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내란 수재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이런 당시 주장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이등병으로 강등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된 거죠. 이등병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뉴스 감식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핫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병을 괴롭혔던 장군의 부인이 결국 남편을 구속까지 시켰네요. 박찬주 육군대장이 갑질 의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다가 그중에서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13년 만에 구속된 대장으로 군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됐는데 근데 누구한테 얼마나 받은 겁니까? 네, 박찬준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어떤 특정 민간 업체가 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대가를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은 건데요. 군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민간 고철업자였어요. 고철업자와 박 대장 사이에 돈 거래 정황을 일단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오간. 근데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권을 따내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실제 이 업자가 이 부대의 입찰권을 따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박 대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속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예.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바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 사성장군 구속은 13년 만에 역대 두 번째인데요. 앞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군검찰에서 여론을 좀 너무 의식해서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고철로 인해서 돈을 받은 게 잘못됐죠. 그렇지만 이 공관병 갑질 수사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그 별건으로 이렇게 사실상 망신주기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일부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역대 두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보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등병으로 혹시 내려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이래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일단
휴직 상태가 돼서 당분간은 현역 신분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이등병으로 강등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도 나온 바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이등병 강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해당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하지만 박 대장은 관련 의혹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기 브로커도 아니고 고철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니요. 박 대장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조사받을 때만 해도 이 건이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질 논란은요. 저 때 말끔하게 소명이 된 건가요, 백 기자? 네, 일단 군검찰은요, 박 대장이 공관병 갑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는 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 공관병들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박 대장이 형사 입건될 당시에 적용됐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가 현역 대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서 조사 중에 나온 뇌물수수 혐의를 앞세운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계속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관병 얼굴에 전까지 던져서 모두를 경악해 했던 박 대장의 부인, 이분은 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은 수사를 받고는 있는데요. 박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인 신분이라서 군 검찰의 수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행위도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박 대장은 구속돼서 지금 여기 광화문에서 가까운 용산에 계신 것 같은데 표정은 지금 어떻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박 대장이 한 오후 6시경에 이제 군사법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예. 당시에 이제 헌병대 차량으로 이동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용산 국방부 내에 있는 거기에 이제 군 구치 시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일단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갈 때도 이제 취재진을 피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나갔는데 머리서 보니까 좀 입을 표정을 굳게 다물어 처음에 이제 검찰에 나올 때만 군 검찰에 나올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자신의 찬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입을 굳게 담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군 검찰 출석 당시에는 주차 의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땠다고 하나요? 그거를 의식했는지 어제 법원에 올 때는 일단은 박 대장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걸로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뭐 구속을 예감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주차 의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예 차를 안 갖고 온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쩌면 지난번 그 갑질 이미지를 의식해서 운전을 스스로 해서 왔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알고 보니까 군 관계자들이 미리 주차할 장소까지 마련해두고 네. 나중에 운전도 주차도 되게 애매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익숙지 않은 셀프 주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예 차를 갖고 오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역 사성 장군의 구속 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흔할 일이 이게 아니죠. 아니 그럼요. 사성 장군 구속은 정말 이 본인에겐 정말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 2004년 5월에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